SNS는 그렇잖아요. 다들 자기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. 너도 잘 되고 있는 거, 얘도 잘 되고 있는 거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아. 열등감이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만 내가 일단 열심히 하면은 난 저렇게 될 수 있어.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름다운 결과물에는 100% 있더라고요. 100%. 저는 20대에 3만 원으로 부업을 시작해 연매출 30억의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. 저는 다 차단하는 것 같아요. 제 열등감을 만드는 모든 부분을 좀 끊어내요. 예를 들면은 예전 영상에 월 1000만 원 버시는 분들 모임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모임도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. 혼자서 하시는데 월 순위 4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내시고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모임도 저는 좀 적게 나와요. 다 자기만의 계획이 있고 자기만의 방향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모임에 나가서 누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지금 당장에는 되게 내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.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좀 주변을 차단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. 제 부자 아빠께서 30살 초반 정도에 이제 막 억대 연봉 받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퇴사하셨는데 친구들은 막 이제 다 부장 달고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사업하느라고 혼자서 한 10년 가까이 친구들을 그냥 아예 안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친구들 만나면 아무래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. 너는 요새 뭐하니?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못할 때 또 막 그런 상황이 왔다 이러면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사람을 안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좀 특히나 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날 때 일단 좀 주변을 차단을 하고 내 안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지 남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흔들려가지고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고 괜히 기분만 안 좋아지고 이럴 수 있다.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이 느껴지네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했을 때 목표 설정하고 달성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? 이런 자존감이 생기잖아요?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걸 기반으로 또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자존감을 쌓아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러니까 열등감과 자존감은 한 끗 차이인 거죠, 결국에는. 열등감을 잘 쓰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관계가 되게 내가 어떻게 이거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끗 차이다?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.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시야를 돌리는 게 약간 습관화된 것 같아요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막 SNS 통해가지고 남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거 보느라 저 SNS 하나도 안 해요. SNS는 그렇잖아요. 다들 자기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. 나 잘난 것만 올리잖아. 그러니까 너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아. 맞아요. 그게 이제 SNS의 단점인 거죠. 근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. 삶이 막 이렇게 출렁인다고 하면은 이 고점에 있을 때만 그 SNS를 탁탁 올리는 거야. 그러면은 쟤는 이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나랑 비슷하게 이렇게 꿀렁꿀렁 살거든. 그냥 시야를 바깥쪽으로 저는 안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모든 환경이 다 비교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잖아요. 성적 나래비 세우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쟤는 이러던데 너는 왜 이래?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내 아이의 의견을 그냥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어. 왜 누가 그렇게 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. 다 뭔가 이게 맞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모두가 잣대를 들이대니까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교육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했으니까 이제는 사람은 다 같을 수 없다. 같은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다. 이런 거를 좀 인지를 다들 하고 그냥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너는 그렇구나. 이렇게 좀 봐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미님도 열등감을 느꼈던 때가 저 엄청 느끼죠. 제가 아까 이런 교육을 보통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저도 똑같이 그렇게 교육 받았잖아요. 대한민국에서. 좋은 학교 또 들어가려면 얼마나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했었겠어요. 그러니까 완전 비교의 산물인 거죠. 완전 비교를 당하다가 내가 거기서 1등 해야지. 그 산물인 거지 결국에 나는. 주입식 교육의 표본이네요. 그쵸. 주입식 교육과 모든 기준들의 산물.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이런 그 기준들을 저는 다 맞춰왔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죠. 실질적으로 보면은. 오히려 그런 기준에 안 맞춰서 그냥 평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열등감을 안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엄청 느끼는 거죠. 결국 열등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 그 사람이 이때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관심 없어. 예를 들면은 제 나이 또래인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 열등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그 사이에 힘든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또 있을
있을 거거든요, 분명.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구독자 이렇게나 되네? 막 매출 이만큼이나 된다네? 이 딱 점만 보는 게 이제 열등감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거죠.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모든 아름다운 결과물에는 진짜 어려운 과정들이 100% 있더라고요. 100%. 저도 예전에는 막 친구들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막 선배들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두루뭉실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 사람 되게 잘 나가네? 요까지만 딱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. 저 사람 잘 나가네? 난 뭐 하고 있지? 그냥 딱 요 관계였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은 하나가 중간에 더 끼어 들어가 있어요. 저 사람 잘 나가네?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? 진짜 힘들었겠다. 나도 열심히 해야지.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. 잘 된 사람한테는 무조건 너무 힘든 기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걸 100%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된 사람 보면 저 사람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열등감이 들지 않는 거지. 그냥 딱 거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. 와, 진짜 대단하다. 나도 열심히 해야지. 제가 아까 열등감을 되게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. 저는 모든 게 다 계기예요. 진짜 저는 조만한 자극에 있어도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PD님 되게 편집 잘 하시잖아요. PD님도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디자인 감각이 없지? 근데 이게 좀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분명히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거든요.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를 시작하는 걸 되게 잘하는데 꾸준히 하는 건 잘 못해요.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제 시작하는 건 잘 못하는데 한 번 시작하면 되게 꾸준히 한다거나 둘 다 못하면 좀 노력하셔야죠.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장점이 다 무조건 있거든요. 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.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좀 사업가 마인드로 가자면은 내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?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?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같이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야지 내가 더 올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좋아.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누군가 잘된 결과물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잖아요?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저 사람 원래 머리가 똑똑하겠지. 저 사람 원래 뭐 집이 잘 좋겠지. 저도 옛날엔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. 이게 근데 좀 본능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. 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도 예전에 막 누가 잘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한 20대 초반 정도에는 저 사람은 뭐 집이 좋겠지. 뭐.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현실을 직시해서 좀 계속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잘 됐다는 얘기가 들려. 예를 들면은 저희 썸네일에 막 30억 막 이렇게 써져 있어. 그러면은 사기야 막 무슨 개소리야 막 이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거를 만들었던 그 과정들이 보이거든요. 그거를 여러 케이스를 보고 나면은 이제 저처럼 잘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. 절대 이유 없는 케이스는 없다. 아무리 이재용이라고 해도 얼마나 또 그 힘든 과정들이 있겠어요. 금수저라서 힘든 것도 있을 거거든. 우리는 흑수저라서 무수저라서 또 힘들지만 또 금수저는 금수저 나름대로 힘든 게 또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누가 잘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걸 굳이 비난하려고 든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비난하려고 드는 사람은 이까지 듣지도 않아. 앞에 좀만 보고 그냥 나가긴 하겠지만 이미 이까지 들으신 분은 정화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다. 저의 영상을 보고 또 열등감을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저도 사실 매일 힘들어요. 제가 그 투트랙 채널에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매일이 위기라고. 뭐 예를 들면 현금이 잘 안 돈다거나 또 매출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면 현금이 잘 안 돌거든요. 내 생돈을 막 몇 천만 원씩 회사에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당장 예를 들면 저도 항상 흑자는 아니고 적자가 가끔씩 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엄청난 위기가 엄습하죠. 이제 이미 우리 회사의 버닝은 한 달 버닝은 몇 천만 원인데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나는 몇 천만 원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가 몇 달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한 몇 달 안 남아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. 이거는 회사가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그런 위기들이 지금도 항상 있고 지금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저 오늘도 한 5시간 자고 일어났고 그리고 막 그런 인사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엄청 또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만약에 내가 집 한 채 있다 이러면 그냥 회사 다니면서 꾸준하게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사실 편한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멋있는 거랑 성공한 거랑 또 행복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 주는 게 있으면 하나 잃는 게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
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결국에는 비교가 되니까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저는 그 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신과에서는 뭐 삶의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. 나의 그 삶의 과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는 또 내어놓는 게 있는 거죠. 잠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하나를 내어놓고 나의 열등감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거지.